네, 매주 화요일에는 박종훈 경제전문기자와 경제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네, 어린이도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을 주제로 들어보겠습니다. 88만 원 세대, 연애와 결혼은 물론 출산과 내 집 마련, 인간관계까지 포기했다는 뜻의 5% 세대. 청년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11%대를 치달으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일이 정당한 일일까요? 오늘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경제적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200년 동안 인구가 지속적으로 폭증해왔기 때문에 청년은 얼마든지 남아도는 자원이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2008년을 전후해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15살에서 64살 사이의 인구인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청년이 가장 희소한 자원이 돼가고 있는데요. 현재 청년들의 고갈 속도는 어떤 천연 자원보다 빠르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소비의 주체이면서 혁신의 원동력인 청년은 21세기에 가장 소중하고 강력하며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인 셈이죠. 하지만 아무리 중요한 자원이라도 쉽게 얻을 수 있을 때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다가 결국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절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중세시대 농노였습니다. 농노는 중세 유럽의 소장민을 뜻하는 말인데요. 모든 생산을 전담하는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당시 유럽의 영주들은 물론 농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347년 10월에 메시나 항구에 이 12척의 상선이 도착한 사건인데요. 이 12척의 배에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인 흑사병에 걸린 선원들이 가득 타고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흑사병이 유럽 전역으로 더욱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수백 년 동안 유럽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죠. 그 결과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귀족들은 그래도 잠시 영지를 떠나서 목숨을 보존할 수도 있었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던 농노들은 속수무책으로 죽어갔습니다. 흑사병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유럽에는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땅은 얼마든지 남아 돌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 대신 이를 경작하는 농노가 가장 희소하고 중요한 자원으로 떠오르게 된 거죠. 그 결과 영주들은 남은 농노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 좋은 조건을 내걸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농노들의 지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농노가 가장 귀한 자원으로 바뀐 사실을 먼저 깨닫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영주가 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 청년들이 줄어든 속도가 마치 흑사병이 휩쓸었을 때만큼 빠른데요. 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어쩌면 이 큰 낭패를 겪을지도 모릅니다. 청년 인구 감소로 세계에서 이 초고령화 사회로 가장 먼저 진입한 나라가 이탈리아와 일본 그리고 독일 이렇게 세 나라였는데요. 그런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에 이탈리아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마이너스 0.6%로 이렇게 추락을 했는데 독일은 여전히 연평균 1.9%의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이 두 나라의 운명을 가른 걸까요? 이 과거 이탈리아는 노인들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노인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였습니다. 은퇴만 하면 자신이 받던 임금의 최고 8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도 풍족한 노후가 보장돼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이 은퇴 세대를 위한 복지에 국가 재원을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동안 이에 소외된 청년들은 이 2명 중에 1명이 실업자일 정도로 실업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업부조와 같은 청년복지제도가 이탈리아에는 미흡했던 탓에 이 청년 실업자들은 사실상 이 방치되고 있었는데 결국 실업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 이 이탈리아 청년들은 해마다 4만 명씩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로 탈출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탈리아에서 이 청년들이 사라지니까 노인복지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의 자랑이었던 이 풍족한 연금이 사라지고 또 노인복지까지 이제는 급속하게 축소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청년들이 무너지니까 그 여파가 부메랑처럼 기성세대와 노인들까지 이렇게 덮치는 바람에 이 모두를 빈곤의 늪에 빠뜨린 거죠. 이에 비해서 독일은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자 노인 복지만 늘린 것이 아니라 청년에 대한 복지도 함께 확대를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최장 25살까지 모든 젊은이들에게 우리 돈으로 20만 원 안팎의 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 독일의 대학은 등록금을 받지 않는데도 대학생들은 한 달에 최고 80만 원까지 이 장학금, 대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빚을 갚을 때 이자를 내기는커녕 이 빚을 갚을 때는 이 빌린 금액의 절반만 갚으면 됩니다. 이 같은 놀라운 청년 투자가 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독일 경제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이 일종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이 든든해지면서 노인연금을 위한 재원을 확대할 수 있었고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을 지키는 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독일과 이탈리아의 국내 총생산 대비 공공복지 지출은 27.8%로 똑같았습니다. 결국 복지 지출의 재원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청년을 살려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상생의 지혜가 두 나라의 운명을 가른 것은 아닐까요? 우리나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